영남일보 시유 아카데미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국내 노화 방지 명인 1호인 박원희 원장님이십니다. 박 원장님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 미국 뉴욕 주립대 부속 병원을 거쳐 현재 박원희 종합내과의원 원장이자 한국노화방지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 원장님은 이슬뿐만 아니라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봉사와 기부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대통령 포상을 수상하셨고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박 원장님은 또한 영남일보 시유 아카데미 19기 원으로서 13대 산후회장을 맡으셔서 이 자리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120세를 넘어 150세 건강시대를 이야기하시는 박 원장님께서 오늘 어떤 건강 비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큰 박수로 박원희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원희, 먼 곳에 비록 있어도 찾아가고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닐까. 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연락 없이 찾아가도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따뜻한 사랑으로 웃어주고 그 누구와도 미처 나누지 못한 속마음을 밤새도록 터놓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우리가 아닐까. 부모 형제라도 터놓지 못할 말이 있고 사도라면 하나라는 부부라도 말 못할 사연들이 있는데 시원 커피 한 잔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전해지고 안 접는 막걸리 한 잔으로도 서로의 눈빛을 읽을 수 있으니 또 무엇이 필요하랴. 그냥 웃기만 해도 내 마음을 벌써 느끼는 우리가 있다면 참 좋겠다. 기쁠 때, 행복할 때 좋은 친구 많은 것 같고 슬프고 어려울 때 등 돌리는 것이 세상 인심이라 해도 마음속 무겁고 힘든 짐 내려놓고 우정한 세월이 저마다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잡을지라도 그리운 모습이려 멀리서 복음에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우리가 아닐까. 거대가 있음에 저마다의 마음속 주름을 펼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한 우리가 아닐까. 나도 너도 아닌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시죠? 정말 거리에 나가면 길거리에 임대하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날려있고요. 오늘 저희 환자분이 오셨는데 2달 만에 오셨어요. 혈당이 40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대구에 일자리가 없어서 강원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한 달 만에 내려올 수 없어서 2달 만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민원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은 악성민원 때문에 힘드시고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은 기업 때문에 힘드시고 밑에 직원들도 힘드시죠. 그리고 사장님들도 힘드시고 다들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이러한 힘든 것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요. 때로는 열을 받기도 하죠. 오늘 이 부채로 여러분의 열기를 확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러한 열이 스트레스가 바로 여러분의 노화 스위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노화 스위치를 어떻게
끌 수 있을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멋진 영남 시어 아카데미의 40대부터 70대까지 아주 멋진 원호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150시대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90세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죠? 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박은희 종합내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국노화방지연구소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상 박은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매주 일요일도 1시까지 공휴일도 1시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영남시어 아카데미에 1회 때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남시어 아카데미에 와야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의사라도 건강한 삶을 해야 된다고 해서 1회 때 제가 나오려 하다가 못 나왔습니다. 도저히 병원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2대 때 다시 한번 제가 나와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도 하고 또 소개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못 나왔어요. 근데 19대 때 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건강하게 옳게 살려고 하면은 나의 뇌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뇌가 건강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같이 웃고 즐고 행복하게 즐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노화 방지 중에서도 뇌의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것 자체가 벌써 노화 방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비책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19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노화 방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도 의사지만 노화 방지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노화 방지를 시작한 것은 미국에 가서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에도 잔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세월이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보다 더 일찍 제리아트릭 메디신이라는 노화 방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대에 제가 들어와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왕에 들어왔는 거 그러잖아요. 이왕에 들어왔는 거 시간 보내고 똑같은데 제가 먼저 회장이 되어서 한번 봉사도 하고 같이 끌어갔다 해서 우리 19대가 정말 19기가 뭐 대회만 나가면 1등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혼자서 참 힘들더라고요. 밤에 9시에 끝나고 준비하고 나면 12시가 다 됐는데 혼자 걷기도 힘들었고요. 또 밤에 그러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산후회가 참 좋은 거더라고요. 산후회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산후회를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왕 산후회에 들어왔는 거 제가 회장이 되어서 한번 이끌어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후회 회장을 처음으로 제가 여성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원장님께서 여성 회장이 되면은 혹시라도 산후회가 좀 이렇게 발전이 멈출까 걱정을 하시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설득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9기가 회장이 되고 해서 19기도 굉장히 우리가 항상 대의원당에 1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산후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우리 행복하게 즐거웠어요. 제가 13대 산후회장을 맡았는데 지금부터 3년 전이잖아요. 아직도 우리 산후회 회원들이 오늘 꽃도 가지고 오시고 굉장히 정말 유대 관계가 참 좋아요. 이게 산이 가져주는 그 진지함과 그죠 또 정직함이 사람 관계를 그렇게 정직한 관계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남시어 아카데미에 온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여러분 멋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우리 40대부터 70대의 시어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는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자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세 시대를 살려고 하면은 어떠한 건강 비법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 그 병원의 슬로건이 제일 처음 만든 제가 22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와서 경대 교수를 하고 또 경산대 한의과대학에서 병원장을 하고 나와서 개원을 했을 때 그때는 슬로건이 20대의 젊음을 80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 한번 갔다 와서는 20대의 젊음을 120세까지. 그러다가 지금은 20대의 젊음을 150세까지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150세 시대라는 것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20년만 지나게 되면은 150세 시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15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울릉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정말 산뿐이고 사방이 바다로 정말 둘러싸인 곳이죠. 제가 소록도에 갔을 때 소록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뛰어넘어 탈출하려고 하다가 바다에서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록도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지만 우리 울릉도는 너무나 넓고 깊은 동해 바다라서 탈출하려고 수영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집안은 독립운동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경주에서 자금을 마련하다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울릉도로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가시게 된 조건은 울릉도에 학교를 세우라는 것이었죠. 장흥초등학교라는 학교를 세우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노래교사라고 아주 멋진 키가 1m 80이 넘는 분이었는데 노래를 잘 하시니까 음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음대는 그때 옛날이죠. 딴 따라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3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내다 보니까 항상 우리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울릉도에 가서 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해주분이에요. 전국에서 공부를 하고 울릉도로 오셨는데 딸만 5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시집 안 간다고 굉장히 구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구박을 받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갔는데 어떤 멋진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반해가지고 연애를 해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한 보세요. 얼마 바다뿐이잖아요. 사면이 바다고 그죠? 요 정말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저는 섬에 막 하면 무서워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정말 중학교를 나오려고 했어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좋은 책을 많이 사주셔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슈바이츠 박사와 퀴리 분이었어요. 퀴리 분은 열악한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애국자가 됐었고 그 다음에 슈바이츠 박사는 정말 의사로서 자기 부를 누리지 않고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한 멋진 분이셨죠. 근데 어릴 때 울릉도에서 보니까 울릉도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3개월 잠시 다녔기 때문에 사고 일어나면은 친구 한 명이 없어졌고 또 어떤 때는 옆집 아저씨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간단한 정말 맹장에 걸렸는데도 이 약이 없고 의사가 없다 보니까 복마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울릉도라는 곳이 육지보다도 아주 외딴 곳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보다도 오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리카에는 슈바이츠 박사가 있었지만 우리 울릉도에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릴 때 몸이 약했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공부하지 말고 시집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하면 저는 평생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는 사람 결혼을 해야 돼서 제가 그걸 피하려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울릉도를 이제 나와서 육지로 나와서 공부를 해야지만 슈바이츠 같은 의사가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폭풍이 불어서 3개월 동안 배가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중학교를 3년을 보내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3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나올 때는 제가 3개월을 미리 당겨서 무단 가출을 해서 울릉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정말 학교 빠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던 아이가 그렇게 가출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울릉도라는 바다, 여러분 보기는 속 시원하지만 이 울릉도라는 바다를 건너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곳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힘든 곳에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많이 공부한 것들을, 건강한 지식들을,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책을 사주셔서 그 책을 보고 의사가 되었듯이 나도 이 책을 많이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고 건강을 내가 일일이 못하지만 이 책이 책임져 주기를 바라면서 많은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티에이징의 비밀, 그리고 20대의 청춘과 그리고 치매, 그리고 선한 리더십,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여자다 보니까 세계 여성들이 어떻게 리더가 되었을까? 제가 지금은 여성들이 굉장히 우울한 곳이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제가 인터뷰할 때 미국 그의 위에 과장님 물었었어요. 당신은 여성 리더십을 또 여성 이 갖는 그런 뭐랄까 여성 상위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어떻게 따라가지고 제가 의사로서 인턴십을 할 수 있을 수도 없을 수 있었는데 대답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의과대 가면 여자가 더 많고요. 여기도 보면은 여성분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울릉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시집도 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3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소에 병원 가지 않고 약을 쓰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지 생로병사의 비밀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150 시대가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150 시대는 정말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150만 분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의사 닥터 그레이는 어떻게 했나 하면은 우리가 우리 몸의 세포를 잘 치료하고 또 병이 없게 한다면은 우리 세포가 천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며칠 전에 우리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달마라는 분은 160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무런 의료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지금 최장수한 분이 127세까지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과학만 잘 발달하면 우리는 150시대가 아니라 200시대까지 그리고 더 지나면은 천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멋질까요? 멋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150세 시대가 정말 안 멋지다는 말이 나왔는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아니죠. 축복일 수도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듣는 분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요. 강의를 듣지 않고 주말에 나가신 분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아주 멋진 여성분이죠. 그죠? 이런 멋진 젊음을 우리가 150세까지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죠? 이런 사람 상대로 강의도 하고 멋지게 또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효가 된다면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앙과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라는 것은 그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가만히 둔 상태에서 정말 나이 들어서 휠체어 다니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이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재앙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라이프 스팬은 그죠? 우리 기대하는 수명은 다르죠. 우리 기대 수명은 우리가 여성분은 얼마냐 하면은 85세. 남성분은 안타깝게도 좀 낮아요. 79세.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남성분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술도 더 많이 먹고 담배도 좀 여성보다 더 많이 피워서 그렇지 않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라이프 스팬이 있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65세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건강한 65세에서 라이프 스팬을 한다면은 남성분은 어때요? 15년, 여성분은 20년간을 정말 있잖아 재앙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죠? 밥도 잘 못 먹고, 아무것도 잘 못하면서 요양원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50까지 사는데 이 길의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이 된다면 달라지겠죠. 우리가 150 살아도 건강하게, 그죠? 이렇게 나와서 강의도 듣고, 또 강의도 하고, 네 발로 걸어서 운동도 가고, 그죠?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멋진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사랑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건강 자산은 그럼 어떻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재테크 하시는 분. 재테크 아무도 안 하시나요? 오, 손 들으셨네요. 자, 빨리 들으신 재테크 손 드신 분, 제가 이 건강의 책을 한 권 선물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 재테크 하셔야 돼요. 재테크도 하셔야 되지만, 이 재테크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 테크예요. 이 건강 테크를 잘해야지만 우리가 150세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0을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그죠? 네 발로 운동할 수 있고, 현재 갈 수 있다면은 너무나 축복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면은 재테크뿐만 아니라 건강 테크, 그 중에서도 근육 테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근육 테크. 우리가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특히 하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체 근육을 어떻게 잘 발달시키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체도 중요하지만 하체 근육을 잘 발달시켜야 되고, 이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가능하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근육을 발전시키고요. 코어 운동은 우리 심장을 좋게 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운동은 뭐 자전거도 탈 수도 있고, 산에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골프도 치고, 걷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텀새 운동이에요.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이 텀새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를 하루에 30분만 하시고, 이거 가능하면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서서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새로운 의자가 책상이 발견됐잖아요. 발명이 됐는데 그 책상은 전부 다 서서 일하는 거예요.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서서 많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정말 90세까지 서서 네 발로 걸어서 여행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일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90세까지 걷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요? 예,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다 일어서야죠. 다 일어서야죠. 90세까지 다 우리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일어서야죠. 자, 다 일어서서 여기 계시는 분 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자, 뒤에 계신 분 다 일어서세요.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오신 거잖아요. 저 파란색 티셔츠 입으신 분도 일어서시고, 자, 일어서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납작해서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있잖아요. 아주 힘을 주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발을 앞에 좀 힘들지만 앞에 그 책상을 잡고 두 발을 한번 힘껏 얽혀보세요. 지금부터 10번 우리가 근육을 우리가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면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여러분
뒷다리에 힘을 주시고 엉덩이에 힘을 주셔야 힘이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시작. 하나 내리시고 둘, 그다음 셋, 그다음에 넷 힘을 주시고 올렸어요. 예. 그다음에 다섯, 그다음에 10번 하겠습니다. 여섯, 예, 일곱, 예, 다시 뒷 다리에 힘을 주시고 엉덩이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이 들어가야지. 일곱, 여덟, 예, 아홉, 열, 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예. 예. 자, 여러분 집에서도 틈새가 있을 때 이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는 시간에 하시고, 그 다음에 버스를 기다릴 때도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근육이 여러분 탄탄해지고, 그죠? 근육이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다리가 탄탄해요. 여러분 다리를 만져서 다리가 물렁물렁 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당뇨가 생겨요. 이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이 탄탄한 분이 오래 사시고, 그다음 이 근육이 탄탄해야지만 튼튼해야지만 근육의 두께만큼 우리 수명이 반비례한다는 거죠. 우리 수명은 심장의 근육은 어떠냐면은 심장의 근육이 두꺼울수록 우리 수명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허벅지의 근육은 두꺼울수록 우리 수명이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서서 집에서 걸어가다가 신호등이 있으면 이 운동을 해요. 하면은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운동할 수 있죠. 꼭 여러분들이 가지 않아도 돼요. 이 운동을 집에서 하시면 이렇게 근육이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걷기. 우리가 운동은 일주일에 매일 해야 돼요.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게 사실 좋고,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해야 되고, 한 번 하면 적어도 30분은 해야 돼요. 그리고 30분에 설렁설렁 걸으면 안 되고, 다른 걸으면서 몸에 땀이 나야 돼요. 몸에 땀이 나야지만 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30분 땀이 나게 운동하는 것이 우리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150세까지 잘 내가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름답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은 처진 얼굴 피부가 올라가요. 그리고 날씬해지고, 배가 들어가니까 이제 오래 사는 거죠. 허리에 둘레는 우리 수명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시간 날 때 계단을 오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다음에는 이 근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먹는 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세포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저속 노화를 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회식이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식을 안 할 수는 없죠. 그 회식 때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그죠? 먼저 단백질 음식을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든지, 치즈를 먹든지, 먹고, 두부를 먹든지, 먹고 난 후에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술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지 마시고, 그죠? 술 마시고는 최소한 이틀은 쉬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끝나시고 나면 술 마실 거잖아요. 마시면 이틀 후에 이틀간은 간을 씌워주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150까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음주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포도주 2잔 정도는 우리 심장을 좋게 만들어요. 근데 그보다 넘게 되면은 우리가 심장에 무리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을 때는 술 한 잔 먹는 것이 오히려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담배도 물론 나쁘죠. 그렇지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만큼, 그리고 자살할 만큼 나쁠 경우에는 오히려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운동도 7, 3, 30, 그죠? 일주일에 3번은 하시고 30분은 반드시 하시되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땀이 나도록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회식은 반드시 해서, 회식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이 소통을 여러분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바로 술이에요, 술. 술 한 잔 하는 것이 가장 소통이 빠르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한 잔 정도가 돼야지 한 잔 이상이 되면은 몸을 해치게 되니까 술을 마셔도 이틀은 푹 쉬어주시고 술을 마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앞에 보시죠. 이걸 보기만 봐도 굉장히 우리 음식이 어때요? 건강한 음식이죠.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되 정제된 탄수화물, 빵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죠?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요. 그다음 야채를 많이 먹어주셔야 돼요. 이 야채를 먹게 되면은 항산화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생긴 그런 나쁜 산소들을 독을 없애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너시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단백질을 가능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두부나 생선이나 그죠? 계란 흰자나 그 다음에 기름기가 적은 그런 소고기나 돼지고기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백질 먹는 것은 우리가 양이 중요하잖아요. 단백질 먹는다 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배가 나오고 살이 찌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또 췌장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백질을 최적의 양은 하루에 내 몸무게에 곱하기 1g 정도. 그러니까 몸무게 60g 정도는 하루에 60g 정도. 70kg 한 70g 정도. 그 100g을 넘어서는 안 돼요. 하루에 100g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그다음에 두부라든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계란 흰자, 두부, 생선 아무거나 100g 정도만 드시고요. 치즈도 괜찮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죠? 단백질을 먼저 먹어줘야 돼요. 이 단백질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혈당 스파이크 아시죠? 갑자기 단 걸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은 우리 췌장에 문제가 생겨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췌장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흔히 많이 생긴 췌장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췌장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음식 문화가 바뀌어서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이 많다는 거죠.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빵, 그다음에 단팥죽, 그다음에 아주 단 과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말린 과일은 굉장히 꽃감 같은 거 바이타민 C는 A는 많지만 우리 혈당 스파이크는 굉장히 많이 유발하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지만 우리가 췌장에 보호할 수가 있고요.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췌장에 어느 날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서 췌장암이 많아지고 또 그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육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이 마음이잖아요. 내가 오늘 공부를 해서 150세까지 건강수명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고 오셨지만, 모르겠다. 나는 뭐 제대로 되는 대로 살아야지. 뭐, 수명은 그냥 하늘에서 주신 거라 하더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오지 않죠.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해요? 몸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밖에 나와서 아주 멋진 분이랑 밤새도록 걸으면서 얘기하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힘들까요? 그 사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을까요? 아침에 병이 생길까요? 또 만나고 싶죠. 그리고 아침에 거뜬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오늘 밤새도록 그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받았지만 어때요? 너무 힘들어 피곤해요. 아침이 되면 녹초가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감기 몸살이 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감기 몸살이 자주 오는 사람은 한 번쯤 자기 생각해봐요. 내 몸에 면역이 떨어지고 있구나. 결국 면역은 내 마음이에요. 뭔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내가 즐거워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을 만들어야 돼요. 이 면역이 떨어지고 감기가 계속 오는 분들은 결국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암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은 살 때쯤 되니까 갑자기 암이 생기는 분이 많잖아요. 스트레스를 꽉 이기고 참다가 결국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일단은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좋아요. 우리가 주위 사람 한번 보세요. 내성적인 사람은 무슨 일 생겨도 혼자서 꽁꽁 앓다가 속도 아프고 화병이 생겨요. 외성적인 사람은 남 보기 좀 이상해도 그죠? 술도 한 잔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막 지내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제 준비할 때는 우리가 뭐 술 먹고 기분 좋고 노래방에 가고 할 수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명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사는 삶이 바른 것일까? 그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호흡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가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얼굴도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나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일어서죠. 자, 일어서서 여러분 그죠? 자, 한번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오른쪽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왼쪽 다리를 더 자기 마음대로 다리를 하나 들어보세요. 눈 감고. 다리 안 드시는 분도 계신데, 예. 팔을 잡지 않고 다리를 들어야 돼요. 자, 바로 서세요. 지금 보면 옆에 비탈 쓰러진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20대, 40대는 이 서 있는 시간이 18초 이상이 되면 여러분의 몸의 신체 나이는 40대예요. 그렇지만 서 있는 시간이 8초를 못 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나이는 50대예요. 근데 5초도 못 넘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금방 쓰러진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핸섬하신데 아주 멋지신데 그죠? 그분은 이미 신체 나이가 60이 된 거예요. 자각하셔야 되죠. 여러분 앉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제 자각하시고 그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다리 들기, 왼쪽 다리 처음에는 1분 1초지만 다음에는 2초, 3초 계속 늘리면은 우리 뇌가 균형을 잡으면서 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 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예? 누가 살아난다 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아까지 5초 내로 있잖아요. 제가 5초 내로 있잖아요. 아까 제 다리가 하늘에서 내가 신체가 너무 늦었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는 혹시 중풍이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성분들은 있잖아요. 사실은 남성분도 오래 살지만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남성보다도 중풍이 더 빨리 와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아기를 놓고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낳고 난 후에 여성분들이 MRI 넷을 찍어보면은 뇌에 작은 있잖아요. 점들이 많아요. 큰 건 아니지만 작은 혈관들이 다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져요. 친구 얼굴 생각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와이프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을 지켜서 여성분은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남성보다 더 훨씬 더 중풍이 올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여성분들은 또 특히 갱년기가 되면 확 바뀌어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기대 수명은 훨씬 높지만 어떻게 보면 수명의 질은 여성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당 음주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번 먹고 이틀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회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일주일에 2번만 딱 정해놓고 그죠? 그날은 실컷 마시세요. 2번만 마시세요. 소통을 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여성분한테 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맨속에는 얘기 못 하잖아요. 술 먹고 술김에 그리고 술이 취한 척 하면서 자기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끼리도 정말 속상한 얘기 못 하잖아요. 너무 감사해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술 한잔 마시면서 술 취한 척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술이란 것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술 문화가 굉장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앉은 분이 자다가 술을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옆에 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침이 됐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술김에 술을 먹고 난 거는 다 있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남자들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술 먹는 사람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술이 바로 드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이 바로 마약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만약에 운전했다가 걸렸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고 술 먹고 누가 뽀뽀했다 하면 그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나라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육이 죽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리 만져보세요. 다리가 물렁물렁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근육도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발달하는 거. 이분 여자분인데 남자보다 더 근육이 발달했죠. 안 그래요? 네, 저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남자분인데 정말 멋지잖아요. 저렇게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정말 힘내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고 나는 다리가 아픈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분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중국 사람이에요. 이분 나이는 28세. 그런데 10년 전에 이분이 교통사고 난 거예요. 나서 완전 죽다가 살아났어요. 살아서 오른쪽 다리, 팔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릴 때 꿈이 바디빌딩 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가서 바디빌딩을 했는데 이렇게 근육이 좋잖아요. 아까 그분들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은 그죠? 우리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발뒤꿈치 들으시고 그죠? 가능한 많이 쓰고 그다음에 계단 오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배우실까지 사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궁극적인 우리 목표를 보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궁극, 내가 정말 옷도 잘 입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멋진 사람들한테 얘기도 듣고 싶고 그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네? 앞에 보는 너무 정말 훌륭하시다. 예, 역시 여자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청충하시는 책입니다. 예, 결국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죠? 정말 결국 우리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화가 언제부터 올까요? 노화의 시작은? 예? 예, 25세부터 노화 와요. 그래서 우리 신체 나이도 어떻게 치자면 25세를 중심으로 해서 25세의 기능을 비교해서 우리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오래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은 25세 나이를 계산해서 25세 때 내 몸무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25세 때 내 몸무게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25세의 몸무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 계세요? 저분은요, 150에 살아요. 25세 몸무게를, 그죠? 계속 유지하는 분은 제가 가장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는 굉장히 중요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25세의 몸무게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해서 150세까지 건강하게.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50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 150까지 살면은 굉장히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건강 수명이 더 좋겠죠. 우리가 건강하게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죠?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150세 같으면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죠.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 이 축복을 가지려고 하면 건강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노후가 되면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예요. 가장 문제. 아까 이름 재테크 안 하셨죠? 재테크 하셔야 돼요. 노후가 되면은 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노인대학 가서 강의를 해보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니가 중요하죠. 내가 돈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도순 할 수 있고 그죠? 또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선물이 없는 그죠? 여러분 있잖아요. 뭐 사랑의 표시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가 여자가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 남자가 막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 한 푼도 안 쓰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정말 좋아하게 되면은 돈을 쓰게 돼요. 왜냐면 뭘 주고 싶거든요. 주고 싶기 때문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위에서 막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도 돈을 한 푼도 안 쓰면 그 사람은 거짓말인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돈을 쓰고 싶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통장이라고, 통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해요? 건강이 없으면은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이 건강이 없으면은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죠?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죠? 내가 돈이 많고 건강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혼밥을 먹어야 되고 그죠? 밖에 나가면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내가 좋은 옷을 입어도 어디 멋지네 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면 너무 여러분 너무 슬퍼요. 그래서 고속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택을 잘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학습하고 그죠? 공부하고 나와서 노화방 중에서 특히 내 건강 그죠? 유지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 같이 나와서 아카데미 나와서 친구가 되니까 어때요? 노후에 외로울 걱정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런 멋진 강의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게 세 가지 중요한데 우리가 건강하면서 진짜 건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는 것만 건강이 아니에요. 내 몸도 안 아파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내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이상하면 정신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내가 다 건강한데 이상한 종교에 들어가서 그죠? 집을 팔고 들어가고 가정을 해치는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건강하지 못하죠. 종교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죠. 그래서 종교적,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건강할 때 진짜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뭐겠어요?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예, 이제 이 생이 마지막이에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시는 소생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죽고 났는데 지금 무덤에 가면 무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보고 싶은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사라질 때 항상 가끔씩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굉장히 하이 클래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나의 사랑 몽이나 이런 걸 부르시는데 우리 엄마는 뭘 부르려고 하면 있을 때 잘해를 부르는 거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저는 엄마가 속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저 노래를 부를까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택시를 타는데 있을 때 잘하는 노래가 내용이 보니까 정말 내가 엄마가 내한테 하고 싶었는데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노래방에 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너무 일만 하고, 그죠? 나는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땅을 다 했는데, 어머니랑 같이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못하고, 여행을 같이 못하고, 쇼핑도 한번 같이 못하고, 영화관도 한번 같이 못 갔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어머니를 저희 병원에 모시고 오시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한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차마 딸이 일만 하니까 그 말을 못 한 거죠. 결국 저는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걸 못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옆에 계신 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오늘이 지나가면은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럼 왜 죽을까요? 죽음의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요즘 어디 아팠다 하면 어때요? 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죽음의 원인이 암이에요. 우리 죽을 때는 거의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잘 살다 죽어도 해부를 해보면 그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제일 무섭죠. 근데 이러한 암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암도 있어요. 우리 B형 간염 환자, 그 B형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간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자궁암 예방을 할 수 있죠. 백신을 맞으면. 근데 이 자궁암 백신이 여성만 있는 거죠. 남성한테 오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니까 남자분도 자궁암 예방을 해야 돼요. 미국에는 굉장히 프리섹스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미국에 이제 좋은 대학에 이제 도미토리를 가려고 하면요, 기숙사에서 가려고 하면은 꼭 갖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하면은 자궁암 예방 접종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프리섹스는 하되 병원 옮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궁암 예방 접종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합리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분들도 자궁암 예방 접종 하셔야 돼요. 여성을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또 많은 게 뭐냐, 요즘 조금 아프면 어때요? 심장, 뇌경색, 그죠? 뇌경색과 그다음 심근경색이잖아. 이 혈관체를 잘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돼요. 이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면은 우리 혈관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당이, 그죠? 식전에는 100 이하, 식후 2시간 이후에는 적어도 180 이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150세까지 잘 살 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혈압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혈압약을 먹으라고 하면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에도, 중풍이 최근에 2명이 왔는데, 한 분은, 대구 유명 K대학의 공대 교수예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 계속 혈압이 높은 혈압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날 입원했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지금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혈압약도 열심히 먹지만 이미 반쪽 혈관이 뇌가 상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안타깝죠. 또 어떤 분은 여성분인데 이분은 시청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혈압이 높았어요. 남편도 시청을 다녔는데 남편이 혈압약을 계속 먹더라고. 우리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도 안 먹었어요. 친구들이 혈압약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최근에 중풍이 왔어요. 와서는 이분은 하반신이 다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장단에 속아 넘어갈 수 많죠. 한 번 하면 평생 한다는 말 때문에 속아 넘을 수 많은데, 이 밥은 평생 안 먹나요? 안 그래요?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을 평생 먹어야지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여기 안경 끼신 분 많잖아요. 안경을 안 끼면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운전하다가도 앞에 안 보여서 사고도 나요. 근데 안경만 끼면 어때요? 잘 보이죠? 안 그래요? 안경 끼면 잘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깨야 되잖아요. 그럼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안 먹다가 문제가 생기면 많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혈압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혈압 체크를 하시고 혈압약을 드셔주셔야 돼요. 이 혈압이 조금 높은데 안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혈과 혈압에 심장에 압이 높아지잖아요. 이 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부어요. 심장이 부으면 심장의 두께는 우리 어떻게 수명에 반비례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혈압이 높으면 계속 높은 혈압의 물이 혈관을 계속해서 부식시켜요. 그럼 거기에 상처가 생겨요. 그럼 거기에 가다가 찌꺼기 달라붙어가지고 혈관에 동맥경화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한 번 동맥경화 유발된 거는 절대로 잘 안 돼요. 이미 그 속에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근경색, 뇌경색이 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 혈압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 조절, 당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연이 죽는 노화 있죠. 예전에 노화가 자연의 어떤 이치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도 가면은 눈이 잘 안 보이고 하면 노안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리 힘이 없으면 노화 증상입니다. 아니에요. 이제 노화도 병이라는 거죠. 노화를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병은 어때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화도 이제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다리 힘이 없으면 근육에 힘을 주는 거, 그죠? 눈이 안 보이면 눈을 잘 보이게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병원 의사가 만약 이건 노화 증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거기 가지 마세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많은 것이 또 사고죠. 교통사고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이 오면은 꼭 여러분이 쉬어서 가시고 그죠? 사고를 예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이 자살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최진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정말 있잖아요. 저는 미국 가시는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여자는 남자 학이 달렸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여자가 남자 학이 안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서 자살을 했는데 이 자살한 사람들은 그죠 누구든지 자살을 한 번 정도 다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근데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혼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생각해 준 사람도 없고 사랑해 준 사람도 없고 내가 죽어도 눈물 흘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살을 예방하려면은 혹시 옆에 누가 좀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으면 차도 한 잔 사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죠? 좀 멋있다는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복을 많이 지는 것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불경에도 그렇고 내가 지은 만큼 복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사람 살리면은 여러분도 사람 살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영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평생 살 수 있다. 왜? 오늘 살고 내일 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살면서 내가 나쁜 걸 다 정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은 내일 살잖아요. 수많은 내일이 이루어지고 끝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평생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이분 참 멋있죠. 여러분 20대는 이렇게 건강하게 체력도 좋고 아주 멋있잖아요. 근육도 많아요. 20대는 특별히 운동을 많이 안 해도 근육이 생겨요. 그런데 이분 보세요. 연세가 많아지면은 얼굴도 그저 힘이 없어지고 눈의 근육도 힘이 없어지고 잘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짚지 않고 그죠? 나이가 들지 않고 생생하게 살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텀새 운동이 중요하죠. 많이 걷고 그죠? 계단을 오르고 그 시간 나는 대로 아까처럼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이 젊음이란 것은 그죠? 우리가 독일에서 나오잖아요. 쉐네이스트 융이라고. 젊음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젊음은 나이가 들었다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챌린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젊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젊어도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노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 우리 병원에 익숙했더라고. You can because you think you can.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15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150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령에 대한 여러 분류를 했었는데 우리가 청소년은 17세까지잖아요. 17까지인데 청년은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청년이에요. 노인은 한 분도 없어요. 65세까지는 청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좀 살았다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100세는 지나서 죽어야지 그저 좀 제대로 살다가 죽었다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다 청년이니까 청년은 어때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150세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이가 참 중요한데요. 이제 요즘은 우리가 나이가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나이가 있어요. 근데 나이를 물으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주민등록상 나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나이가 얼마예요? 네. 6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60이라고 얘기 안 해요. 신체 나이를 얘기해요. 신체 나이는 제가 봐서는 40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40이에요. 그래요? 나의 신체 나이는 40. 왜냐하면 신체 나이가 결국 우리가 죽음을 있잖아요. 가는 그 나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연대적인 60이란 나이가 아니라 내 신체 나이가 나의 죽는 라이프 스팬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신체 나이를 젊게 만들어요. 신체를 젊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뇌를 젊게 하려면은 일단은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왜 나쁜지 알아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속에 코르티졸 호르몬을 만들어요. 이 호르몬이 뇌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뇌 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제 친구 아버지가 정권을 했어요. 막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정권이 바닥을 치는 바람에 한꺼번에 10억을 얻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하다가 그죠? 그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중풍에 쓰러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도 정신이 띵하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 세포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팔을 부랐어요. 오늘 재수없다. 진짜 팔을 부라지고 말이야.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 150세까지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넘어졌는데 팔밖에 안 부러졌네. 다리는 아주 멀쩡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다리는 멀쩡해요. 그죠?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아요. 그리고 사기를 쳤어요. 집 다 날라갔어요. 너무 속상하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막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게 집은 날아가도 차는 남아있네.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할 때 뇌는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내보세요. 손 내서 오른손은 있잖아요. 가위를 하세요.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볼을 하세요. 볼을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지금은 하면 어떻게 오른손이 이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자, 반대로. 잘하시네. 예. 자, 다시 한번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바위. 바위로 해보세요. 바위. 자,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바위. 자, 이번에는 왼손이 이겼잖아요. 이번에 오른손이 이기게 해보세요. 오른손이 이기게. 오른손 이기게. 이게 하면 펴르는 게 아니고 오른손에는 바위를 하고 왼손은 가위를 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쉽게 되지 않죠? 더 빨리 해보세요. 자,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바위. 왼손은 가위, 오른손은 바위.
여기 앞에 분은 정말 잘하시네요. 원장님도 정말 잘하시네요. 평소까지 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되는 거를 열심히 할 때 어렵잖아요. 노력할 때 오늘 원장님 세포는 별로 안 자랐어요. 왜냐하면 원장님 너무 잘 돼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노력할 때 우리 뇌 세포가 발달하는 거예요. 노력할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노력할 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해 보시고 안 되는 걸 할 때도 아 내가 내 세포를 키워야지 하면서 노력을 하면은 내 세포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세포가 망가져서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내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난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계속 우리가 어려운 거를 하다 보면은 내 세포가 발달을 해서 오늘날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 공부를 해야 돼요.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살 되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치매가 올까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치매가 올까요? 오, 정말 잘하시네요. 공부를 많이 어릴 때 한 사람은 뇌 속에 여러 가지 세포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굉장히 뇌가 건강하고 치밀한 뇌가 돼 있어요. 근데 어릴 때 공부 안 한 사람은 뇌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치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부채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 바로 뭐겠어요? 치매죠. 치매. 치매를 안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겠죠? 가위바위보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있잖아요. 내 등을 쳐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머리를 다치다 하더라도 아, 내 머리가 다쳤는데 팔은 살아있네.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우리 바보 같지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래 사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좋은 일하고 많이 베풀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식사도 중요하죠. 이 식사할 때 우리가 내 세포를 식사할 때 내 세포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지 않아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설탕이나 정제된 곡류를 안 먹어야 돼요. 슈가 프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루텐 프리. 글루텐은 뭐예요?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음식을 가능한 많이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가니까 유명한 배우들이 다 쌀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국에서 빵을 먹고 갔는데 미국 사람들 거꾸로 쌀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쌀이 훨씬 있잖아요. 좋다는 거죠.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그다음 세 번째는 카제인 프리예요. 우리가 우유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유가 치매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유 대신에 두유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슈가 프리,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 이 세 가지가 바로 뇌를 치매를 오지 않게 하는 다이어트예요. 몰랐죠, 여러분? 그죠?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배우사까지 건강하게. 우리 삶은 뭐해요?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여행도 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몇 살인지 알아요? 멋지잖아요? 멋있죠? 이분은 95세, 95세. 95세인데도 이렇게 모델을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그 자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자기 관리 철저히 하세요. 그러면은 젊어지고 멋지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자, 여자 나오는 게 남자도. 이분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하면은, 92살이네요. 90. 이분은 79살에 여러분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어요. 모델을 데뷔를 해서 지금 한번 근육 보세요. 90부터 보통 노인 95대 우리나라 같으면은 요양원에 갈 나이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관리해서 절대 요양원에 이긴 사람 한 사람도 가면 안 돼요. 가면 벌금 물어야 돼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우리 노화방지연구소에서 만드는 게 부채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잘 보시고 하세요. 그러면 차를 많이 마셔야 돼요. 커피보다는 차를 많이 마시면서 차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을 가지고 특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두 번째는 육류보다는 생선을 많이 드셔야 돼요. 생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오메가3 같은 것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눈도 밝게 하죠.
세 번째는 가능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는 아까 말한 운동이 참 중요해요. 이 적당한 운동. 근데 여러분 운동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오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운동선수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상하고 어깨가 상하고 오래 못 살아요. 너무 많은 운동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나쁜 물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빨리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죠. 하루에 일주일에 매일 하시면 좋고 적어도 3번, 30분 빠르게 걸어가는 거. 그리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도록 해야 돼요. 근데 과일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당뇨 환자. 당을 조절해야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 쌀보다는 이렇게 정제하지 않은 음식들을 가지고 먹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돼요.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나누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그죠? 그리고 가끔씩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은 나쁜 거 아니에요. 술 먹으면 노래방 가서 다 깨워서 집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먹은 음식을 오래 있으면 영주가 돼서 식도암을 하니까 노래방 가서 다 깨워서 소화시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랑 가능하면 혼자 있지 말고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을 다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비타민 한 개 정도는 먹는 게 좋죠. 그리고 잠을 잘 자요. 잠은 적어도 하루에 7시간 자야 돼요. 자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 자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자도 그죠? 아무 소용없어요. 잠은 밤 11시 전에 자야 돼요. 11시부터 아침 4시까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절에서는 보면은 그 시간에 꼭 스님들이 잠을 자잖아요. 그 3시간을 자도 4시간을 자도 가능하죠. 이 시간이 왜 중요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젊게 만들고 당뇨도 좋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빨이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이 치아가 건강해야지만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치아 속에 있는 나쁜 균들이 바로 뇌로 가게 되죠. 뇌졸중이 잘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나고 사랑하고 뽀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불러요. 노래 부르면 기분이 좋잖아요.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울 때는 내 고향 남쪽 바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때는 그죠? 또 보고 싶은 노래 이런 거 부르다 보면 자기 마음의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하루에 한 2리터 꼭 마셔요. 2리터 물을 꼭 마셔야 돼요. 저도 잘 못 마셔서 옆에 갖다 놓고 빨대로 마셔요. 그래서 물을 2리터 꼭 마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입냄새를 없애야 돼요. 우리 환자 중에서 입냄새가 많아가지고 남자 비서를 데리고 난 이제가 너무 좋은데 입냄새는 키스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 괜찮았는데 몸속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었어요. 균 치료하고 난 데는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입에 냄새가 많이 나면 저희 병원에 와서 내시경을 해보시고 균을 치료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영남시 아카데미라고 하면 제가 30%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검열을 하는 게 좋죠. 검열을 하는 게 참 좋은데 아까처럼 정말 스트레스 쌓여 죽을 것 같을 때 있죠. 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든지 그럴 때는 한 대씩 태워도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고. 팔을 다쳐도 다리가 괜찮으니까 괜찮네. 그죠? 누가 있잖아요. 다 내 돈을 다 떼먹어도 그죠? 아유 차가 남았네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자는 거죠. 그럼 또 기분이 좋잖아요. 이왕에 됐는 거 내가 막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밖에 나서 돌부리를 차면 발이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면은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사는 게 참 좋아요. 우리가 여자의 하는 온유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나쁜 짓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저주의 기운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꽃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방에 꽃이 많아요. 10년 된 꽃도 잘 살아요. 저는 매일 아침 꽃을 주면서 물을 조금 주면서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들이 정말 웃고 오랫동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분들은 그죠 어떻게 잘 돼요. 근데 막 저주를 받는 사람은 잘 못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면은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행복한 기도를 해줄 거죠. 아까 술은 그죠 가능한 2잔 이하 한번 마시면 이틀은 쉬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능한 병원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병원에 자주 오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병원에는 100세 이상 된 분도 계시고 90대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그죠 좋은 뭐 호르몬 치료 주사 하면서 90대에도 밖에서 공을 치고 그래요. 그 친구들은 다 죽고 없어도 그분은 살아서 공 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죠 이게 병원을 가까이해서 나쁜 것을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가까이 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죠. 병원에 자주 간 사람은 큰 병이 없어요. 근데 가끔씩 있잖아요.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아파서 왔다는 사람 검사해 보면은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자주 간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참 그거 뭐 원망한 사람도 많지만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주치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30% 디스카운트 해드리고 그죠? 또 오늘 강의 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주치의가 특별한 돈을 받지 않고 해줄 테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해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내추럴 킬러 세포가 증가돼서 암도 예방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져요. 그렇지만 가짜 사랑은 진실한 사랑 하는 거예요. 이 키스하는 시 멋있죠, 그죠?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정치인이 그 단식 투쟁을 해가 몇 날 며칠 굶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더 건강해졌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끼 식사를 균형 잡게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도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위를 완전히 비우는 게 좋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제가 정치인 단식하는 사람 주치도 해봤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단식을 정말 제대로 하면은 열흘 정도를 못 넘겨요. 열흘 넘긴 단식한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주사도 맞고 또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단식을 하고 난 후에는 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식을 하면 좋나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음식을 세 끼를 균형 있게 먹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균형 있게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지 않고 하루를 한 끼를 단식하고 두 끼를 평소에 먹는 만큼을 나눠서 하루 세 끼를 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어떡해요? 손이 나중에 작동을 못해요. 다리로 걷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걷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식을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단식을 하지 말고 작은 소식이 중요해요. 소식을 하게 되면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소식하는 쥐가 그죠? 양을 많이 준 쥐보다도 생명이 오래 가고 암도 안 생긴다는 그런 논문도 있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단식보다는 소식을 권합니다. 또 혹시 질문하신 분 계세요? 자, 그럼 오늘 이걸 하시고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하세요.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 만납시다. 자, 악수하시고 인사하세요. 자,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 만납시다. 인사하세요.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 만납시다. 예,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 만납시다. 감사합니다.